이런 문제로 김 대리에게 뭔가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나도 부끄럽다네. 걸씬 들린 사람처럼 먹지 말게. 사람은 짐승이 아니자는가? 오늘 사연은 40대 주부의 사연입니다. 남편의 지나친 식탐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게 된 기막힌 사연인데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사연의 재미가 2배가 된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결혼한 지 8년이 된 40대 주부입니다. 제 남편은 먹는 것을 너무나 좋아해요. 제가 정성 들여 맛있는 음식을 차려내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반찬이 부실하다 싶으면 금세 표정이 어두워져 투덜거립니다. 1시간 이상 입을 가만히 두지 않고 끝없이 뭔가를 먹어요. 다행히 등산을 좋아해서인지 배는 볼록하게 나왔지만 뚱뚱하지는 않고 약간 통통한 체격입니다. 연애할 때는 제 앞에서 하도 내숭을 떨어서 이렇게 식탐이 많은 줄 몰랐어요. 처음 만날 때만 해도 제가 권하는 음식도 조금씩만 먹더니 결혼하고 나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결혼 초기에 있었던 일인데요. 더운 여름날 남편과 냉면을 먹으러 갔을 때였습니다. 둘 다 물냉면을 주문했는데 음식이 나오기 직전에 화장실이 급해졌어요. 여보, 나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그래, 다녀와요. 아, 냉면 나오면 기다리고 있을게. 화장실에서 나와 보니 테이블에 냉면이 놓여 있었고 남편은 이미 젓가락을 들고 있었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눈에 들어온 건 제 냉면 위에 계란이 없다는 거였죠. 계란은? 남편은 맛있게 면을 후루룩 빨다가 잠시 멈추더니 머쓱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 그게 당신 계란 안 좋아하잖아. 그래서 내가 먹었어. 그래도 먼저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미안. 다음부턴 꼭 물어볼게. 근데 당신 어차피 안 먹을 거였잖아. 내가 안 먹을 거라고 생각했더라도 여보가 마음대로 가져가면 어떡해요? 남편은 씩 웃으면서 에이, 우리가 남이야? 부부는 하나인데 뭘. 이라고 했어요. 저는 원래 삶은 계란을 그다지 좋아하는 편이 아니었지만 이렇게 허락도 없이 가져가니 황당했죠.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 사람이 연애할 때 보여준 모습이 진짜가 아니었구나. 하지만 그때는 그저 사소한 해프닝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죠. 나중에 보니 이게 우리 결혼 생활의 예고편이었던 거예요. 결혼 생활에서 가장 힘들었던 건 집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일들이었어요. 특히 제가 장을 보고 집에 간식거리를 사다 놓으면 하루도 버티지 못했죠. 어느 날은 제가 좋아하는 대왕 카스테라를 사왔는데 잠시 빨래를 개고 와보니 벌써 반이나 없어져 있었어요. 여보, 방금 산 카스테라 벌써 그만큼 먹었어요? 응. 아, 맛있더라고. 당신도 먹어봐. 이제 와서 먹어보라고요? 그 많은 걸 반이나 먹은 거예요. 아직도 반이나 남았잖아.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제가 사온 과자며 치즈며 어떤 간식을 사와도 남편은 앉은 자리에서 순식간에 다 먹어치웠어요. 심지어 이건 내일 회사 가져갈 거예요. 라고 말해둔 것도 밤새 사라지곤 했죠. 그러다 정말 속상했던 게 미역국 사건이에요. 반찬 투정이 심한 아들이 갑자기 소고기 미역국을 먹고 싶다고 하길래 저녁에 정성스레 끓여놨어요. 소고기를 듬뿍 넣고 밤새 우렸죠. 여보, 아들이 등교하기 전에 먹을 미역국 끓여뒀어요. 내일 아침에 아들 먹고 당신도 먹으면 돼요. 알았어. 난 야식으로 라면 끓여 먹을 거야. 새벽에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는데 부엌에서 소리가 나더라고요. 남편이 서 있었어요. 여보, 뭐해요 이 시간에? 어? 아, 물 마시러 왔어. 그런데 아침에 먼저 일어나서 미역국 뚜껑을 열어보니 소고기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국물과 미역만 가득했죠. 침대에 누워있는 남편 입가에 미역이 묻어있는 걸 보고 바로 알았어요. 밤새 여러 번 일어나서 소고기만 건져 먹었던 거죠. 여보, 미역국에 소고기 어디 갔어요? 응. 모르겠는데. 내가 좀 먹긴 했는데 그렇게 많이 안 먹었어. 새벽에 계속 인기척이 있길래 뭐 하나 싶었더니 부엌에서 계속 고기만 건져 먹고 있었던 거예요. 남편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어요. 미안해. 라면 먹고 자려고 했는데 미역국 냄새가 너무 좋은 거야. 한 점만 먹어볼까 하다가 정신 차리니까 다 먹어버렸네. 그때 정말 서러웠어요. 아들이 오랜만에 먹고 싶다고 한 미역국인데
더욱 분한 건 고기만 빼먹은 남편의 신보였어요. 비싼 한우인 건 둘째치고 너무 치사하고 야비하다는 생각마저 들 정도였어요. 너무 속상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음식을 숨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먹을 것도 따로 보관해두고 냉장고 구석에 숨겨두고 남편과 음식을 두고 이런 숨바꼭질을 해야 한다는 게 참 서글펐어요. 전쟁을 하는 것도 같았죠. 남편도 제가 간식을 몰래 빼돌린다는 것을 눈치채기라도 한 듯 식탐이 점점 늘어갔어요. 언젠가 배달 음식을 시킬 때였어요. 그날은 치킨을 시킬 때였죠. 치킨을 시키면 항상 후라이드와 양념을 반반으로 시켰어요. 처음엔 한 마리로도 충분하다고 했는데 남편이 자꾸 허기지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날은 2마리를 시키게 됐죠. 남편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후라이드만 좋아한다는 것을, 그리고 매운 걸 전혀 못 먹는 걸 알아서인지 더욱 매운맛인 양념치킨을 시키려 하더라고요. 이번 양념은 아주 매운 양념 맛 시켜볼까? 어차피 여보는 양념치킨 한 조각도 안 먹잖아. 어차피 반마리가 아닌 한 마리를 따로 시키는 거니까 나는 매운 양념만 먹을게. 여보, 어차피 나 매운 거 못 먹으니까 너무 무리하지 말고 반반으로 시켜요. 그러니까 반반 2마리로 시키자고. 당신 후라이드 먹고 나는 양념도 먹고 후라이드도 먹고 어차피 당신은 적게 먹잖아. 결국 반반 2마리를 시켰는데 치킨이 도착하고 나면 늘 같은 상황이 벌어졌어요. 남편이 후라이드 치킨을 먼저 집어들더니 순식간에 5조각을 연달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여보, 왜 또 후라이드를 먼저 먹어요? 나 후라이드밖에 못 먹는 거 알면서. 아, 습관이야. 습관. 근데 아직 많이 남았잖아.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구는 거야. 여보가 매운 양념을 좋아한다면서요? 그러면 양념을 먼저 먹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양념이고 후라이드고 다 내가 사주는 건데 뭘 그렇게 따지고 들어. 치킨 몇 조각 가지고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어차피 당신 적게 먹으면서. 남편은 귀찮다는 듯이 대답하면서도 후라이드 치킨을 집어들었어요. 이미 양념치킨은 거의 손도 안 댄 채로요. 난 그냥 순서대로 먹는 거라니까. 뭘 그렇게 유난을 떨어. 이런 말을 하면서도 남편은 후라이드 치킨만 골라 먹었고 결국 저는 늘 후라이드 한두 조각으로 만족해야 했죠. 양념치킨은 거의 손도 안 댄 채로 후라이드를 다 먹어버리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이게 정말 습관인지 의심스러웠어요. 최악의 순간은 중국집 배달음식 때문이었어요. 제가 매운 걸 전혀 못 먹어서 항상 짜장면만 시켰는데 그날도 평소처럼 중국집에 전화를 걸었죠. 여보, 우리 늘 먹던 대로 짜장면이랑 짬뽕만 시키면 되잖아요. 아니야. 오늘은 특별히 배고픈에 탕수육도 같이 시키자. 솔직히 짜장면, 짬뽕만 시키면 늘 부족하잖아. 여보, 그래도.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남편은 이미 전화를 걸어 주문하고 있었어요. 네. 짜장면 하나, 짬뽕 하나, 탕수육 대자로 주세요. 네. 군만두도 서비스로 주시나요? 감사합니다. 배달이 도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짜장면 좀 나눠줘. 난 짜장이랑 짬뽕이랑 섞어 먹는 게 좋더라고. 제가 뭐라고 대답하기도 전에 남편은 이미 제 그릇에 젓가락을 넣어 짜장면 절반을 자기 그릇에 덜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탕수육을 다 먹어버리고 서비스로 온 군만두까지 순식간에 해치웠죠. 정작 자기가 시킨 짬뽕은 한 입도 먹지 않은 채로요. 여보, 이게 말이 돼요? 내 짜장면 반을 가져가 놓고 짬뽕은 안 먹고 탕수육이랑 군만두까지 다 먹어버리면 어떡해요? 너무 화가 나서 남은 짜장면을 급하게 먹어버렸어요. 그날 밤부터 속이 안 좋더니 다음날 아침이 되자 완전히 식욕을 잃었어요. 토하고 설사하는 건 기본이고 고열까지 올라 꼬박 4박 5일을 알아누웠죠. 남편은 처음엔 그냥 체한 거겠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하지만 제가 사흘째 아무것도 못 먹고 누워있자 드디어 심각성을 깨달은 것 같았어요. 여보, 내가 너무 못됐지? 당신 밥도 제대로 못 먹게 하고. 남편은 마트에 가서 전복을 사와 직접 죽을 끓였어요. 평소 같았으면 전복을 절반은 자기가 먹었을 텐데 그날은 제 앞에 죽을 내어주며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미안해, 내가 진짜 이기적이었네. 당신이 이렇게 아플 때까지 내가 뭘 한 거야. 이제부턴 절대 안 그럴게. 그제서야 남편도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은 것 같았어요. 4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알아놓은 저를 보며 음식에 대한 자신의 집착이 얼마나 큰 문제였는지 깨달았나 봐요.
다행히도 그 사건을 계기로 남편과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어요. 알고 보니 남편은 회사에서도 식습관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었더라고요. 여보, 사실 회사에서도 내가 큰 망신을 당했어. 남편은 고개를 떨군 채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회사 사람들이 남편과 식사하는 걸 꺼려한다는 거였죠. 단체로 식사할 때마다 서비스로 나오는 계란말이를 혼자서 다 먹어버린다든가 햄버거 세트를 시켜놓고는 햄버거는 제쳐두고 사이드로 나오는 감자튀김부터 싹싹 비운다든가 하는 식이었대요. 처음엔 몰랐어. 그냥 다들 바빠서 나와 같이 밥을 못 먹는 줄 알았지. 근데 어느 날 부장님이 날 따로 부르시더라고. 부장님은 매우 날카로운 어조로 말씀하셨대요. 김 대리, 자네 식사 예절은 도대체 왜 그런 것인가? 다른 사람 것까지 손대고 서비스 메뉴는 혼자 다 차지하고 직원들이 자네랑 밥 먹기 싫어하는 거 몰랐나? 이런 문제로 김 대리에게 뭔가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나도 부끄럽다네. 걸신 들린 사람처럼 먹지 말게. 사람은 짐승이 아니자는가? 식사 예절 좀 지키도록 해. 이러다 진짜로 따돌림 당하기 십상이야. 어린 아이도 아니고 말야. 그 말씀을 듣는데 땅이 꺼지는 것 같더라고. 회사에서조차 내가 이런 평가를 받고 있었다니. 그제서야 당신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어. 그 뒤로 남편은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식사할 때마다 먼저 저를 배려하고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제게 권하면서 여보, 이거 한번 먹어봐, 맛있더라. 하고 챙겨주죠. 남은 음식을 먹을 때도 이거 먹어도 될까? 하고 꼭 허락을 구해요. 당신이 그동안 얼마나 속상했을지 이제야 알 것 같아. 앞으로는 절대 당신 앞에서 그런 모습 보이지 않을게. 지금도 여전히 음식을 좋아하지만 더 이상 그 전처럼 눈에 보이는 음식을 무조건 먼저 차지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여보가 먼저 먹으라고 하면서 저를 먼저 생각해주죠. 이렇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은 정말 노력하면 바뀔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아직도 가끔 음식을 보면 군침을 삼키긴 하지만 이제는 그걸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답니다. 사람은 잘 안 고쳐진다는 말도 있지만 제 남편처럼 변화하는 경우도 있나 봅니다. 지나고 보니 그동안 제가 얼마나 많이 참아왔는지 새삼 느껴져요. 연애 시절부터 결혼 초기까지만 해도 그냥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하고 넘어갔던 일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큰 문제가 됐잖아요. 냉면집에서 제 계란을 훔쳐먹던 일, 밤새 미역국에 소고기만 건져 먹던 일, 후라이드 치킨을 일부러 빨리 먹어 치우던 일. 하나하나가 다 마음의 상처로 남았었네요. 특히 그날 중국집 배달 음식 때문에 4박 5일을 알아누웠을 때는 정말 이혼까지 생각했어요. 음식 때문에 이렇게까지 서로를 미워하고 상처 주는 게 말이 되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 일을 계기로 남편도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됐고 회사에서 있었던 일까지 겹치면서 진정한 반성과 변화가 시작된 것 같아요. 지금도 가끔 남편이 음식을 보고 군침을 삼키는 모습을 볼 때면 예전의 그 모습이 떠올라 가슴이 철렁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여보가 먼저 먹어봐. 이거 먹어도 될까? 하면서 저를 먼저 생각해주는 모습을 보면 그동안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하고 나니 그동안의 답답했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네요. 어쩌면 이런 과정이 우리 부부에겐 필요한 성장통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서로를 더 이해하고 배려하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요즘에는 치약 짜는 방식, 양말 빨래를 뒤집어서 넣는 습관,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주지 않는 평범하고도 사소한 생활 습관 때문에 이혼하는 부부도 늘고 있다고 해요. 그런 사소한 부분들로 이혼을 결심하는 것이 째째하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한편으론 사소한 습관이기에 대화로 풀어나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도 곁에 있는 동반자에게 소소하게 불만인 부분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 대화로 풀어나가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도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